이렇게 수사는 공천거래 혐의를 넘어 여론조사 조작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, 취재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. 강버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강 기자, 명태균 씨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넘어서 국민의힘 당원들 성향을 파악했다,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. 네,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실시한 미공표 조사 중에 이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했던 게 3번 있었습니다. 네. 지금 보시는 10월 20일, 21일, 29일자 보고서로 정리된 것들입니다. 이 홍준표 캠프 측에서 넘겨받은 당원 명부 56만 명을 활용해 조사한 건데요. 네. 이 3번의 조사에서 이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등에 대해서 이 당원 11,495명의 이 답변을 수집하게 됩니다. 근데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활용하고 또 참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명태균 씨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개개인의 신상과 답변을 따로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. 네.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는데요. 10월 20일의 조사 결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. 이 050으로 시작하는 당원 개인에게 부여된 안심번호에 이 사람의 연령대와 성별, 이 지역, 설문에 대한 답변을 쭉 달아놨습니다.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자세하게 적어놓은 거군요. 네, 어떤 번호를 쓰는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네. 이 강혜경 씨는 나머지 2번의 조사에 대한 답변 역시 보기 편하게 손을 봐뒀다고 했습니다. 제가 엑셀 파일 위에 질문에 대한 응답을 표시를 해놨어요. 그러면 그걸 봐가지고 제가 그 텍스트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성향 분석이 정말 가능하다는 거죠. 관건은 명 씨가 이걸 왜 만들었고 또 어디다 썼는지잖아요. 네, 명태균 씨에게는 직접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. 강혜경 씨는 이 성향 조사 결과를 명 씨에게 줬을 뿐 그 뒤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. 다만 여러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누군지 알고 이 사람들을 조사 모집단에 넣을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네. 이 앞서 설명드린 당원 성향 분석표가 만들어진 시점이 2021년 11월 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본선 당원 투표를 10여일 앞둔 때라서요. 혹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이 경선 여론조사나 나아가 대선 후보 결정에까지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일단 그런 문적은 본 적도 받은 적도 없고 어디 건넨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. 명태균 씨는 그동안 이 여론조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내가 보고 선거 전략을 짜려고 한 거다, 이렇게 모두 부인하는 입장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하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 개개인의 지지 성향을 분석한 표까지 만들어서 살펴봤던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라서요. 네. 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또 이 명 씨가 이미 오염된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강혜경 씨는 이 분석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강버들 기자와 짚어봤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